완벽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하지만 그 완벽함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습니다. 연애 3년, 결혼 1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자는 지옥을 경험했고 남자는 자신이 누구를 속였는지 알게 됩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믿었던 아내가 실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고 자신의 모든 성공이 장인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남자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사랑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것입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고 진짜 인생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서연은 몰랐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연애 3년이 흘렀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강도윤이라는 남자는 언제나 자상했으며 서연의 말 한마디에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 주었고 서연이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도윤이 같은 남자, 요즘 드물어. 서연도 그렇게 믿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고 서연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윤은 겉으로 술 한 잔도 잘 못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아침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출근했으며 야근할 때면 미리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뒤에서는 여자 문제가 있었고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폭력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도윤은 완벽하게 숨길 줄 아는 남자였다. 마치 이중생활의 전문가처럼. 어느 봄날 카페에서 도윤이 말했다. 서연아, 난 평생 너 하나면 돼.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고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던 그 순간을 서연은 평생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도윤의 눈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을. 윤서연. 도윤은 몰랐다. 이 여자가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배경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명품 가방 대신 천소재 크로스백을 메고 백화점보다 동네 카페를 좋아했다. 친구들도 서연의 진짜 집안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연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대학 시절 한 남자가 서연의 집안을 알고 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적이 있었다.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오기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아버지 회사 이야기만 꺼냈다. 서연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아니라 돈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번엔 달랐다. 도윤 앞에서 서연은 평범한 직장인의 딸일 뿐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 서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난 그게 더 좋아 있는 집 딸들은 부담스럽거든.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실망이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안도였다. 마치 복잡한 걸림돌이 사라진 것처럼 도윤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미묘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 서연은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순진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력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도윤의 작은 불안함도, 어딘가 거친 눈빛도, 가끔 보이는 냉소적인 태도도 서연은 모두 덮어두었다. 사랑하면 바뀔 수 있다고, 내가 더 잘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사이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 회장. 서연의 아버지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성격인지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조용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깔아주기 시작했다. 도윤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딸이 선택한 남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윤 회장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단 하나 서연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도윤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성사되었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알 수 없는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동료들이 물었다. 강 팀장, 요즘 운이 대박인데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다 제 실력 덕분이죠. 하지만 그 운의 정체는 따로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만든 보이지 않는 사다리. 도윤은 그걸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고 자만심은 점점 커져갔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의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도윤의 성공 뒤에 숨은 진실도. 그저 도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도윤이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했으며 피곤해하는 모습에 마사지를 해주었다. 고생 많았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도윤은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어쩌면 이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연의 순수함을, 믿음을, 사랑을.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도윤은 프로포즈를 했다.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의 절정이었고 서연은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거라고,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만약 도윤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 서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언제나 금이 가 있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의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줄을 당기듯 모든 게 술술 풀렸다. 갑자기 딴에는 대기업 프로젝트, 어렵던 작은 문제의 해결,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온 투자 유치. 회사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고 도윤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강 팀장, 요즘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동료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도윤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 제 실력 덕분이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법이에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진심으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고 점점 더 오만해져 갔다. 회식 자리에서는 후배들에게 성공 비결을 늘어놓았으며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 운의 정체는 따로 있었다. 도윤이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윤 회장의 집무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강도윤의 회사 자료가 놓여 있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면 기회는 줘야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가 알면 상처받을 거야. 그 아이는 순수한 사랑을 믿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애틋함이 묻어났다. 윤 회장은 조건을 달지 않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단 하나 서연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준비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성공해서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그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윤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움직였다. 도윤의 회사에 프로젝트를 맡겼고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빠르게 떨어졌다. 투자사들은 앞다투어 제안서를 보냈으며 언론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도윤은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도윤과 만날 때마다 평범한 옷을 입었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식당을 찾았다. 도윤이 선물을 주면 고마워하며 받았지만 자신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만 골랐다. 책, 머플러, 손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담으려 노력했다. 나 평범한 집이야.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서연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도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난 그게 더 좋아 있는 집은 신경 쓸 게 많잖아.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안심했다. 도윤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게 진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관계, 순수하게 서로만 보는 사랑. 서연은 그런 관계를 꿈꿨고 도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보지 못한 게 있었다.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는 걸. 그 흔들림은 실망이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안도였다. 마치 복잡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도윤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재벌 집안이 아니라니 다행이야. 도윤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처가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면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안심. 그 순간 도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지만 서연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회사에서의 성공이 계속되자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술자리가 잦아졌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도 도윤은 가볍게 웃어넘겼다.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서연은 이해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윤이 성공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조금 덜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대신 도윤이 집에 오면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고 피곤해하는 모습에 마사지를 해주었다. 헌신적인 사랑이었고 서연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회사에서 도윤의 위치는 점점 올라갔다. 팀장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임원 후보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동기들은 부러워했고 선배들은 감탄했다. 겨우 30대 초반에 이런 속도로 승진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 회장은 계속해서 뒤에서 지원했다. 도윤의 회사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고 해외 거래처와도 연결해 주었다.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계로 포장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도윤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곧 결혼하자. 이제 준비됐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기다리던 말이었고 꿈꾸던 순간이었다.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서연은 대답했다.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그날 밤 서연은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준비를 상상했고 도윤과의 미래를 그렸다. 아이들이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어디에서 살까, 주말엔 뭘 하며 지낼까. 행복한 상상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도윤의 밤은 달랐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말했다. 평범한 집 딸이라 다행이야. 부담 없잖아. 친구들이 웃으며 받아쳤다. 그래도 착하고 예쁘니까 됐지 뭐. 도윤도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고
그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만족감만 있었다.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평범한,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여자. 도윤이 원했던 건 그런 존재였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서연은 조촐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도윤은 달랐다.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올 테니까 좀 크게 해야지. 서연은 도윤의 의견을 따랐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좋았다. 웨딩홀을 예약했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준비했다. 모든 과정이 설레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서연이 모르는 진실들이 숨어 있었다. 도윤의 성공이 누구 덕분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그리고 도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순수하게 사랑만 믿었다. 가면은 아직 완벽했다. 하지만 완벽한 가면일수록 벗겨질 때 그 충격은 더 크다. 결혼식 날 새벽 서연은 눈을 떴다. 설렘보다 묘한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왜인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숨이 조금 가빠지면서 잠을 더 이룰 수가 없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괜찮다고, 결혼식 전 누구나 긴장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꽃들로 가득한 통로를 지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우아하게 세팅된 테이블들을 보니 모든 게 완벽했고 서연은 잠시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서연도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신부 측 하객석은 차분하고 단정했다. 가족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으며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석은 뭔가 달랐다. 이상하리만큼 여자들이 많았고 그것도 젊은 여자들로 가득했다. 대기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회사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친척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으며 무엇보다 그 여자들은 도윤을 보며 웃고 있었다. 편안한 웃음이었고 익숙한 분위기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도윤이가 친구가 많은 건가?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오늘만큼은 행복한 상상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자꾸만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가슴속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식이 시작되고 입장 음악이 흐르자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도윤이 제단 앞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 서연을 보던 눈빛과는 달랐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서약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다. 하객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신랑 신부와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도윤의 팔을 잡으며 가볍게 말했다. 오빠, 이제 유부남이네? 목소리가 너무 가벼웠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스킨십이 지나쳤고 여자의 손은 도윤의 팔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었으며 도윤은 그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이제 조심해야지. 서연의 시선이 굳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선이 없었고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서연은 도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여전히 그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연의 존재는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였다.
사진 촬영은 계속됐고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무대로 올라왔다. 도윤을 중심으로 모여들며 마치 신부인 서연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은 거리낌 없이 도윤에게 다가갔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사진을 찍는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게 정상인가? 결혼식에서 이런 게 맞는 건가? 주변 하객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신부 측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어머니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서연은 조용히 도윤에게 물었다. 저분들은 회사 분들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서연답지 않게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도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한 지인들이야. 내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거든.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고 서연은 그 말을 믿으려 했다. 의심하는 자신이 이상한 거라고, 질투심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탓했다. 피로연이 시작됐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신랑 측 테이블을 자꾸 힐끔거리게 됐다. 그 여자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웃고 있었고 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서연 쪽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서연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신랑 측 친구 한 명이 건배사를 했다. 도윤이 형, 결혼 축하해. 앞으로도 우리 자주 만나야지. 그 말에 주변 여자들이 다 같이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서연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신랑 측 여자들이 도윤에게 다가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 포옹이 너무 길었고 너무 친밀했다. 한 여자가 도윤의 귀에 뭔가 속삭였고 도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했어? 서연이 물었을 때 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축하한다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다. 웨딩홀을 나서며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예민한 거야. 사람 좋은 게 죄는 아니잖아. 도윤이를 믿어야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눈을 떠야 한다고.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오늘은 결혼식이었고 행복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지옥을 여는 열쇠가 될 줄도 모르고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괜찮을 거야. 사랑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절대 괜찮아질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서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윤은 집에 거의 없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부터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밤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다. 오늘도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도윤이 말했을 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도윤은 매번 같은 말을 했고 서연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서연의 미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고 가슴속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신혼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적막함이 몰려왔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행복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고,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 나누던 그런 평범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빈집과 기다림만이 서연의 일상이 됐다. 어느 날 밤 시계가 11시를 넘어섰는데도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그렇게 12시가 됐고 1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서연이 다가가 물었다. 많이 마셨어.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반응은 차가웠다. 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거칠게 말했다. 신경껏 피곤해.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도윤은 처음이었고 목소리에 담긴 냉기가 서연의 심장을 얼렸다. 그래도 서연은 참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고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며 짧게 말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서연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도 도윤은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귀가했고 서연이 말을 걸면 짜증을 냈다. 처음엔 참으려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도윤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의 표정이 변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런 도윤은 처음이었고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나도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도윤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다. 걱정?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올라갔다. 서연의 눈앞에서 주먹이 벽을 쳤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다. 서연은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서연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다음부턴 입 조심해.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금이 간 벽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다. 옆집에 들릴까봐, 도윤이 더 화낼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침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도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무서웠다.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서연은 계속해서 생각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결혼 초라 적응하는 중인 거야. 사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말을 하면 폭언이 돌아왔고 눈을 마주치면 위협이 이어졌다. 도윤은 점점 더 난폭해졌고 서연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도윤이 소리쳤을 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면 더 큰 폭력이 돌아올 것 같았고 침묵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자국이 멍으로 남았고 서연은 아픔을 참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놓고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욕실에서 서연은 멍든 팔을 물로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고 초췌해진 얼굴에서 행복했던 신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의 시간이 두려웠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다. 다정했던 말들은 폭언으로 바뀌었고 따뜻했던 손길은 폭력이 됐으며 행복한 미래는 공포로 변했다. 그리고 도윤의 가면도 조금씩 찢어지고 있었다. 완벽한 남자라는 이미지, 자상한 남편이라는 환상,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서연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서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주면 도윤이 변할까?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서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도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사랑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폭력성이라는 걸.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멍은 점점 늘어났고 도윤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매일 밤 도윤이 언제 들어올지, 어떤 상태로 들어올지 전전긍긍하며 지내는 게 서연에게는 고문이었다.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연은 용기를 내 시댁을 찾아갔다. 시부모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도윤을 말려주실 거라고 기대했다.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분명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시댁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차가웠지만 서연은 애써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도윤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고 저한테 손을.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끊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가벼운 대답이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말투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서연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도윤이가 저를 때리고. 남편이 아내 훈육하는 건 예전부터 있던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훈육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손이 떨렸고 차를 든 손에서 잔이 덜컥거렸다. 이게 정상이라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예민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정도라니. 매일 밤 겪는 공포가 몸에 남은 멍이, 심장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그저 그 정도인 거였다. 서연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저는 정말 힘들어요. 도윤이가 예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이해도 없었고 오히려 서연을 탓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없는 집에서 시집 왔으면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 말에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없는 집. 시어머니는 서연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좋은데 시집 와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잔소리하고 따지면 남자들이 더 화내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다. 이 집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깔볼 것 같았고 무시당할 것 같았다. 시댁을 나서며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고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순진했다. 그들은 아들의 편을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를 억누르는 쪽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멍하니 걸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커플들은 다정했으며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서연을 맞았다. 도윤은 역시 없었고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친정에 말하면 부모님이 당장 달려오실 거였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됐고 그게 두려웠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카드를,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아직은 쓰고 싶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도윤이가 변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서연은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사랑했던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고립됐다. 시댁에서도 외면당했고 친정에도 말할 수 없었으며 친구들에게는 행복한 척 연기했다. 결혼했다는 소식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온 친구들에게 서연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다.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핸드폰을 던지고 울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자신이 더 비참해졌고 연기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고 도윤이 돌아왔다.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비틀거리며 들어와 서연을 힐끗 보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아무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으며 서연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은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서연의 세상은 어두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입에서는 한숨만 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도윤이가 변할까? 아니면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고 서연의 상처는 깊어졌으며 희망은 점점 작아져 갔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도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도윤의 모습. 그게 불과 한 달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결혼 한 달째 되던 날 비가 내렸다. 도윤은 그날도 늦게 나간다고 했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일 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물어보면 폭언이 돌아올 게 뻔했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도윤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고 서연도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섰다. 빗속에서 도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그를 따라갔고 빗물이 옷을 적셔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으며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탔고 서연도 같은 칸에 올라탔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도윤을 지켜봤는데 도윤은 핸드폰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고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서연의 가슴이 아팠다.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강남역에서 도윤이 내렸고 서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다. 빗속을 걷는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고 마치 설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도윤이 들어간 곳은 친구의 집도 아니었고 술집도 아니었다. 그곳은 고급 호텔이었다.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로비에서 서연은 기둥 뒤에 숨어 도윤을 지켜봤다. 도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 2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결혼식 때 봤던 그 여자들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도윤에게 다가온 그녀들은 자연스럽게 도윤의 팔을 잡았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한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말했고 도윤은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세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걸 바라봤다. 5층, 10층, 15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더 깊이 떨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서연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웠지만 추위보다 마음이 더 얼어붙었다. 호텔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왔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확실히 봐야 했고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이 결혼이 무엇이었는지, 도윤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도윤과 2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도윤은 2 여자 사이에 끼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편안해 보였으며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로비를 지나가며 한 여자가 도윤에게 말했다. 다음엔 언제 봐?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곧 또 연락할게. 그리고 2 여자의 뺨에 키스를 하고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서연은 그 모든 장면을 봤고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도윤이 호텔을 나가자 서연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서연은 그 빗속을 걸으며 울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는데, 3년이 진짜였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 도윤의 다정함도 약속도 사랑한다는 말도 전부 서연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고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본 거였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짐을 쌌다. 많은 생각이 필요 없었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며 서연은 결혼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순진해 보였고 바보 같아 보였다.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놨다. 깨뜨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고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은 뒤돌아봤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옥 같았던 이 집을, 악몽 같았던 이 생활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며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고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다. 아버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사랑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던 시도도, 참고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도, 도윤이 변할 거라는 기대도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진짜 서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고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도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누구를 속였는지, 무엇을 잃게 될지. 택시 창밖으로 밤거리가 지나갔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끝이자 시작이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끝이자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작.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서연의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떨어졌고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본 광경은 악몽 같았다. 주요 거래처의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투자사의 투자 철회 공문이 날아왔으며 은행에서는 대출 즉시 상환 요구서를 보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강 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사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될 이유가 없었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윤은 급히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투자사에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통화 중이라며 피했고 은행에 문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한꺼번에 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모든 연결고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임원들은 도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도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회사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강 부장 라인으로 들어온 건데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선의 위에 있었다는 걸, 그 선의가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거였고 이는 회사가 끝났다는 걸 의미했다. 대표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강 부장, 당신 지금 당장 나가요. 당신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윤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딸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딸이라니, 서연의 아버지라는 건가?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이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죠. 그게 거짓말인 줄은 몰랐겠네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고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거짓말이라니. 서연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자신이 속은 건가? 서연이는 윤일그룹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당신 회사의 모든 성공은 제가 만들어준 거였고, 이제 그걸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윤일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윤일그룹. 도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제 딸을 때리고 배신하고 상처 준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고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이해됐다. 갑자기 따낸 대기업 프로젝트, 쉽게 해결된 작은 문제, 알 수 없는 투자 유치, 전부 윤 회장이 만들어준 거였고 자신은 그저 그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였던 거였다. 회사 밖으로 나온 도윤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도윤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고 채권자들의 전화였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 담보로 잡힌 집을 넘기라는 통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다. 회사는 그날로 끝났다. 주요 프로젝트가 모두 취소됐고 투자금이 회수됐으며 은행에서는 대출을 막았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다. 도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텅 빈 신혼집을 마주했다. 서연의 짐은 모두 사라졌고 결혼 사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모든 게 그 사람 덕분이었다니. 도윤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성공이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든 걸 잃었다는 현실이 무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회되는 건 서연을 그렇게 대한 거였다. 만약 서연의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극진히 모셨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모든 게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고 이번엔 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집에 사람들이 왔어.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도윤의 손이 떨렸고 핸드폰을 꽉 쥐었다. 부모님까지 피해가 간 거였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까지 고통받게 된 거였다.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셨다.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두 모여들었지만 망하고 나니 아무도 옆에 없었다. 거울을 보며 도윤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완벽한 가면은 이미 벗겨졌고 남은 건 추하고 비참한 민낯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고 대가는 너무 컸다. 서연은 이혼 서류 앞에 앉아 있었다.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보는데 손이 떨렸다. 떨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건 해방감이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다는 안도감이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윤서연.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강도윤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끝났어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서연은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후회도 들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만이 실감났다. 법원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다. 마치 서연의 마음처럼 더 이상 도윤이라는 먹구름이 없는 자유로운 하늘. 친정집 거실에 앉아 아버지와 마주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숨 쉬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윤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아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동안 자신을 탓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더 잘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건 서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폭력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하는 거고. 윤 회장의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동안 서연은 착각하고 있었다. 사랑하면 참아야 하고, 사랑하면 이해해야 하고, 사랑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자기 파괴였고 학대를 정당화하는 거짓말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서연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복귀했고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어색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다. 도윤이 나타나는 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꿈, 도망칠 수 없는 꿈.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연은 안전한 곳에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 사실이 서연을 조금씩 치유했고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고 평등한 관계였으며 두려움이 아닌 행복을 주는 거였다. 도윤과의 시간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통제였고 폭력이었으며 서연을 파괴하는 관계였다. 서연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섰다. 회사에서도 윤 회장의 딸이라는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진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면 되는 거였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고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쌓여 인생이 되는 거였다. 도윤의 소식은 가끔 들렸다. 파산했다는 소문, 빚에 쫓긴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얘기. 서연은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도윤이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고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었다. 도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모든 걸 잃었는지. 진짜 문제는 서연의 집안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서연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배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쉽지 않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은 울었다. 참고 견딘 시간들이 떠올랐고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서연은 살아남았고 이제는 더 강해졌다. 1년이 지났고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해졌다.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거였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였다. 서연은 그걸 배웠고, 다시는 잊지 않을 거였다. 어느 봄날, 서연은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커플들이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 서연도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서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혼자여도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윤서연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그 뒤에 시작된다.